여러분, 파스를 붙였는데도 왜 통증이 그대로인지 답답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만 봐도 한숨이 나오고 허리가 욱신거려서 손주와 함께 뛰어놀 기력조차 남지 않았던 순간들 말입니다. 저도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불편 같지만 그 안에는 삶의 활력과 행복을 앗아가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김도현, 78세 내과 의사입니다.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지금도 매일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얻은 큰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작은 습관의 차이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약, 큰 수술, 복잡한 치료에 의존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속 작은 변화가 통증을 줄이고 몸을 회복시키는 데 훨씬 큰 역할을 합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은 정혜순 어르신 72세 전직 교사의 사례가 있습니다. 정 어르신은 무릎 통증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파스만 수십만 원 어치를 사용했지만 통증은 줄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처방받은 약도 효과가 미미했고 집 서랍에는 쓰다 만 파스와 약봉지가 쌓여만 갔습니다. 결국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싶은 소박한 꿈조차 포기할 뻔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붙여도 나아지질 않나요? 라며 한숨을 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파스를 붙이면 곧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고 오히려 돈만 날린 기분. 그렇다면 문제는 파스 자체가 아니라 붙이는 위치와 방법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파스를 엉뚱한 곳에 붙이거나 효과가 없는 방식으로 사용해 시간을 허비합니다. 정혜순 어르신의 이야기는 다행히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간단한 원칙을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가볍게 걸으며 동네를 산책하시고 손주들과도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 웃음과 활력이 다시 돌아온 모습은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스의 효과는 단순히 붙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붙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는 약효가 피부 및 오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아무런 효과를 못 봅니다. 하지만 정확한 부위와 올바른 습관을 지키면 비싼 치료 없이도 놀라운 차이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파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황금 부위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허리, 어깨, 목, 그리고 전신. 피로까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비싸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집에서 당장 따라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원칙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정혜순 어르신처럼 스스로 통증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통증을 줄이며 활기찬 하루를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을 함께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파스를 붙여도 효과가 없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문제는 잘못된 위치에 파스를 붙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파스는 약물이 피부를 통해 스며들어 근육과 혈관에 작용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뼈가 두껍거나 혈관이 적은 부위에 붙이면 약물이 침투하지 못해 전혀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얼마 전 찾아오신 박정호 어르신 68세 은퇴한 소방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허리 통증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해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손주와 함께 산책은 꿈도 못 꾸셨습니다. 늘 파스를 척추 한가운데에 붙이셨는데 통증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중앙에 붙이면 당연히 좋아질 줄 알았는데라며 답답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통증이 느껴지는 그 지점, 즉 뼈 바로 위에 붙이는 게 정답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파스는 약물이 피부에서 깊이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뼈와 같은 단단한 부위에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근육과 혈관이 풍부한 부위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약물이 제대로 흡수되어 통증을 줄일 수 있죠.
제가 박 어르신께 알려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척추 중앙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옆으로 이동해 보세요. 거기서 단단한 근육이 느껴지는 곳이 있을 겁니다. 바로 척추기립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입니다. 이곳이 허리를 지탱하는 중요한 부위이자 혈관이 풍부해 약물이 빠르게 작용하는 곳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제부터는 여기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붙이기 전에 23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2주 만에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밤마다 통증 때문에 뒤척이던 날들도 줄어들었고 아침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가벼워진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라며 활짝 웃으시던 그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스는 결코 만능 치료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위치에 붙였을 때는 약물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통증 완화 속도가 30% 이상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같은 파스를 쓰더라도 붙이는 위치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파스를 많이 붙이면 더 빨리 낫는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 역시 잘못된 믿음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파스를 붙이면 피부만 자극되고 오히려 약물 흡수율은 떨어집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파스를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약물 흡수 효율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박 어르신의 사례처럼 많은 분들이 작은 오해와 습관 때문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답은 단순합니다. 근육과 혈관이 풍부한 부위에 적절한 크기의 파스를 올바르게 붙이는 것. 이 기본만 지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파스를 척추 한가운데에 붙이거나 무릎뼈 바로 위에만 붙이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확한 부위를 찾아 붙이신다면 며칠 만에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알려드릴 다음 황금 부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릎 통증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자리, 바로 오금 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이 자리야말로 무릎 통증 해결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무릎 통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 동안 앉아 있어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한숨이 나오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 제게 찾아오신 김선희 할머니 72세, 평생 농사를 지어오신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몇 년간 고생하셨습니다. 파스를 무릎 앞쪽, 그러니까 무릎뼈 바로 위에 붙이곤 하셨는데 통증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매일 붙이는데 왜 나아지질 않을까요? 라며 답답해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릎뼈 위쪽은 단단한 뼈가 많고 혈관이 적어서 파스의 약물이 깊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붙여도 효과가 없는 거죠. 정답은 바로 무릎 뒤쪽 오금이라고 부르는 슬화 부위입니다. 이곳은 혈관이 풍부해서 약물이 빠르게 흡수되는 황금 부위입니다. 제가 김 할머니께 알려드린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히 앉아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그럼 뒤쪽에 살짝 들어간 부드러운 부분이 만져지실 겁니다. 바로 오금입니다. 이 부위에 소형 파스를 양쪽 무릎에 하나씩 붙여보세요. 붙이기 전에 23분 정도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효과가 더 커집니다. 김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시장에 다녀오는 게 더 이상 겁나지 않아요. 이제 손주랑 동네 놀이터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라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에 저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혈관이 풍부한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약물 흡수가 무려 40% 빨라진다고 합니다. 같은 파스를 쓰더라도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 효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파스를 붙이기 전에 무릎 뒤쪽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온찜질팩을 5분 정도 올려두면 혈류가 개선되고
그 다음에 파스를 붙이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반대로 차가운 환경이나 목욕 직후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김 할머니 사례처럼 무릎 앞쪽 뼈 위에만 파스를 붙이는 건 잘못된 습관입니다. 오금이라는 황금 부위를 제대로 활용하면 같은 노력으로 훨씬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무릎 통증 때문에 파스를 붙이셨던 자리, 혹시 무릎 앞쪽이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오금에 붙여 보시길 권합니다. 단 3일만 실천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복잡한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무릎 통증의 황금 부위를 알아봤으니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어깨와 목 통증을 풀어줄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면서 어깨와 목이 뻣뻣해진 분들이 많으시죠. 이 부분도 작은 변화 하나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깨와 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어깨와 목 통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오래 쓰면서 어깨와 목이 뻣뻣해져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목이 뻣뻣해서 고개를 돌리기가 힘들어요. 어깨가 무거워서 손주를 안아주기 어렵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얼마 전 찾아오신 이정자 할머니 65세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칠판 앞에 서 계신 시간이 많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손주를 돌보시느라 하루 종일 아기를 안고 있으셨는데 그때부터 어깨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어서 손주와 공놀이도 못 하셨죠. 할머니는 파스를 어깨 전체에 넓게 붙이곤 하셨지만 통증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크게 붙이면 당연히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며 답답해 하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사실 어깨 전체에 파스를 덥득 붙이는 건 효과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어깨는 근육과 혈관이 특정 부위에 몰려 있어서 그곳을 정확히 찾아야만 약물이 제대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바로 어깨 뒤쪽 견봉 근처와 목의 경추 양옆입니다. 견봉은 어떻게 찾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깨를 손으로 만져보면 끝부분에 단단한 뼈가 느껴질 겁니다. 그 지점 바로 아래쪽 근육이 파스를 붙이기 좋은 황금 자리입니다. 이곳은 근육과 혈관이 풍부해 약물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목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옆으로 옮겨보세요. 부드러운 근육이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그곳이 경추 양옆입니다. 제가 이정자 할머니께 알려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어깨 견봉 근처와 경추 양옆을 손가락으로 23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그런 다음 중형 파스를 어깨에, 소형 파스를 목에 붙이는 겁니다. 중요한 건 피부가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욕 직후나 선풍기 바람을 쐬고 난 직후에는 약물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피부가 상온일 때 붙이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할머니는 2주 만에 팔을 자유롭게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손주를 안아도 어깨가 아프지 않아요. 이제는 공놀이도 할 수 있어요. 라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확한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통증 완화 속도가 2배 빨라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어르신 69세 은퇴한 택시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오랫동안 운전을 하시면서 목이 뻣뻣해지고 밤마다 목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늘 목 뒤 전체에 파스를 붙이곤 했는데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경추 양옆에 황금 부위를 알려드리고 마사지와 함께 파스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2주 만에 어르신은 밤에 푹 잘 수 있어서 아침이 상쾌해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이제는 친구들과 아침마다 산책을 다니시며 한결 가벼운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파스는 단순히 크고 많이 붙이는 게 답이 아닙니다. 정확한 부위를 찾아 붙이는 것, 그리고 붙이기 전 가볍게 마사지하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이 2가지만 지켜도 효과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어깨 전체나 목 뒤 전체에 파스를 붙여 오시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견봉 근처와 경추 양옆에 집중해 보세요. 단 3일만 실천해도 어깨와 목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정자 할머니와 최영호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작은 습관의 변화를 통해 일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복잡한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니까요. 자, 이제 무릎과 허리에 이어 어깨와 목의 황금 부위까지 배웠습니다. 다음은 몸 전체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비밀 부위, 발바닥의 용천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를 활용하면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전신 피로까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릎, 허리, 어깨, 목의 황금 부위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몸 전체를 가볍게 만들어줄 비밀 부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발바닥 중앙에 있는 용천혈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저녁이면 다리가 너무 무겁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을 신기가 힘듭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걷는 시간이 많으면 저녁이 되면 발과 다리가 무겁게 붙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전신 피로와 부종은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바닥 한가운데 있는 작은 지점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증상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찾아오신 최순자 할머니 75세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하신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부어 신발을 벗고 앉아야만 했습니다. 무릎이나 발목에 파스를 붙여 보셨지만 전신 피로나 부종에는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다리만 가볍게 해도 소원이 없겠어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발바닥 중앙 움푹 들어간 부분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발을 살짝 쥐었을 때 가장 깊게 들어가는 곳이죠. 이곳에 소형 파스를 붙이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전신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붙이기 전에는 반드시 발을 깨끗하게 씻고 23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최 할머니는 이 방법을 2주간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녁마다 붓던 발이 눈에 띄게 가벼워지고 아침에는 산책을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발이 가벼워지니 몸 전체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시장도 다닐 수 있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박민철 어르신 71세 은퇴한 인쇄소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오랫동안 당뇨를 관리하시면서 다리 부종과 무거움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저녁이면 발이 붓고 걸음이 무거워 한 발짝 떼기도 힘들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용천혈에 파스를 붙이셨는데 불과 10일 만에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숙면도 잘 되고 아침이 상쾌합니다. 라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발바닥은 단순한 부위가 아닙니다. 발바닥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용천혈을 자극하면 온몸의 혈류가 개선되고 노폐물 배출이 촉진되며 피로가 빠르게 풀립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발바닥 용천혈에 자극을 주면 혈액순환이 25% 개선되고 다리 부종과 피로가 20% 이상 줄어든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1015분 담그세요. 물에 소금을 한 숟가락 넣으면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발을 닦고 용천혈을 손가락으로 23분 마사지한 후 소형 파스를 붙이고 양말을 신은 채로 주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면 중에도 약물이 천천히 스며들어 피로 회복에 효과를 줍니다.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저녁마다 발이 붓고 다리가 무거워 주저앉고 싶으셨던 적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발바닥 용천혈을 관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단 3일만 실천해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최순자 할머니와 박민철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집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으로 더 가벼운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12주만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무릎, 허리, 어깨, 목,
발바닥까지 황금 부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부위들을 어떻게 조합하면 하루를 더 가볍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지 스마트한 공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릎, 허리, 어깨, 목, 발바닥의 황금 부위를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만 활용하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통증과 피로는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위들을 효과적으로 조합해서 활용하는 스마트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하루를 훨씬 더 가볍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통증의 종류를 크게 나눠 보겠습니다. 무릎이나 허리 같은 국소 통증과 저녁에 다리가 무겁고 몸 전체가 피곤한 전신 피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 통증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오금, 척추 기립근, 견봉 근처, 경추 양옆이 핵심이고 전신 피로에는 발바닥, 용천혈이 정답입니다. 이 부위들을 시간대별로 조합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침에는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심한 분들이 많죠. 이때는 오금이나 척추 기립근에 소형 파스를 붙여서 하루 활동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에 뻣뻣한 몸이 풀리면서 하루 시작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발바닥, 용천혈이 주인공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부종을 풀어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 바로 잠자기 전이거든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뒤 용천혈에 소형 파스를 붙이고 양말을 신은 채로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이 달라집니다. 여기 사례가 있습니다. 박미경 어르신 67세 은퇴한 미용사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아침이면 무릎이 뻐근하고 저녁이면 다리가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공식은 아침에 무릎 오금에 파스를 붙이고 저녁에는 발바닥 용천혈을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단 2주 만에 어르신은 아침에 무릎이 가볍고 저녁에도 다리가 덜 부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 김영수 어르신 70세 은퇴한 공무원은 허리 통증과 전신 피로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척추 기립근, 저녁에는 용천혈을 조합해서 관리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하루 5분 스트레칭을 추가하셨는데 2주 만에 밤에 숙면이 가능하고 아침엔 허리가 한결 가볍습니다 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공식이 절대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국소 통증 부위, 저녁에는 용천혈. 이 단순한 규칙만 지켜도 통증과 피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작은 생활 습관을 곁들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은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하루 5분 스트레칭입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펴거나 허리를 좌우로 돌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파스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무릎이나 허리가 뻐근하지 않으셨나요? 저녁이면 다리가 무겁고 붓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스마트 조합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는 국소 통증 부위에, 저녁에는 발바닥 용천혈에. 단 3일만 해도 달라진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파스를 붙이는 방법을 아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통증과 피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신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공식을 생활 습관 속에 녹여내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릎, 허리, 어깨, 목, 발바닥의 황금 부위와 이를 조합하는 공식까지 배워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아쉽습니다. 파스를 올바르게 붙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지만 생활 속 작은 습관 몇 가지를 곁들이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분 섭취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잘 안 드십니다. 그런데 물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리터 이상의 수분을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 염증이 20%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윤상철 어르신 70세 은퇴한 목수는 하루 물 섭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완화되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물병에 둥근 표시를 해두고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드시니 파스의 효과도 더 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스트레칭 습관입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거나 허리를 좌우로 돌리는 간단한 동작을 해보세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약물이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예를 들어 최영미 할머니 68세 은퇴한 가정주부는 무릎 오금에 파스를 붙이면서 매일 아침 5분 스트레칭을 추가하셨습니다. 단 2주 만에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고 장을 보러 다니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 관리입니다. 아무리 파스를 잘 붙여도 염증이 심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항염식품을 식단에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생강, 강황, 마늘 같은 재료는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염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통증이 15% 이상 완화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은자 할머니 73세 은퇴한 분식집 운영자는 아침에 생강차를 한 잔씩 드시면서 허리 척추기립근에 파스를 붙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한 달 만에 통증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 리듬 유지입니다. 파스는 시간대에 맞게 붙일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에는 국소 통증 부위, 저녁에는 발바닥 용천열. 이 규칙을 꾸준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수분 섭취와 스트레칭, 항염식품을 곁들이면 통증 완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나이에 달라질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례가 증명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윤상철 어르신은 물 마시기와 스트레칭을 습관화하면서 손주 결혼식에서 춤을 출 만큼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최영미 할머니는 시장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김은자 할머니는 진통제를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무겁게 시작하는 하루, 저녁이면 힘들어 주저앉고 싶었던 하루가 반복되지 않으셨나요? 오늘부터는 이 간단한 습관들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는 국소 통증 부위에 파스 붙이기, 저녁에는 발바닥 용천열 관리하기, 하루 1.5리터 수분 섭취하기, 5분 스트레칭 꾸준히 하기, 항염식품 챙겨 먹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파스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단 3일만 해도 변화를 느낄 수 있고 2주만 꾸준히 하시면 삶이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올바른 방법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지켜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활 습관들을 파스 활용법과 함께 실천해 보세요. 저도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확신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을 혼자만 아시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